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2월 27일 오후 1시 43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3,479달러입니다. 일단 주봉 마감 상황을 보시게 되면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확실히 여기 200주 EMA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구나. 결과적으로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이 장기 평행 채널의 상단 돌파에도 실패한 모습이고 60주 EMA 돌파에도 실패한 모습이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작동해 놓으라고 말씀드렸던 이 평행 채널 상승 평행 채널의 상단 라인도 뚫는데 실패한 모습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강한 저항 라인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삼각형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부분이 강한 저항 라인이구나,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만이 좀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완벽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언제든지 다시 여기 매집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부분. 일단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여기 이제 마의 삼각 라인을 하루빨리 좀 뚫어야 되는데 뚫기가 만만치 않은 라인이죠. 채널의 저항, 이평선의 저항, 그 다음에 여기 상승평행 채널의 저항, 기존 매물대 상단의 저항,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곳만 뚫어내게 되면 정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완벽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토탈 차트 상황은 비트코인보다는 좀 상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토탈 차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 200주 EMA 지지에 성공했습니다. 토탈 차트는 200주 EMA 지지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지에 성공했죠. 역시 토탈 차트가 이렇게 200주 EMA 지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막바지에 발표된 코인베이스 발표에 힘입어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프로토콜들, 그게는 옵티미즘,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GK 롤업, 이 두 개의 코인들이 그나마 토탈 차트를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200주 EMA 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버틴기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좀 그 시기를 보고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지난주에 나스닥하고 S&P 꼬라박을 때 같이 꼬라박으면서 차트가 좀 많이 하락할 수 있었는데, 코인베이스의 그 발표 덕에 토탈 차트는 아직까지 추세 돌파 자리, 그다음 200주 EMA 지지는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토탈 차트 상으로는 괜찮다 이거고요. 4시간 봉 기준으로 좀 짧은 프레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저번 주에 체크해 드렸던 추세가 이 추세였죠. 요거였죠. 요거였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 녹화를 했을 때 이 채널 중단의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1차 익절을 고려해 보시라고, 2차 익절을 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고,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테스트에 실패함으로써 차트가 아래에서 내려왔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4시간 봉 기준 4시간 봉 기준 200일 EMA에서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 자리는 아마 채널의 중단쯤 될 것 같아요. 채널의 중단인데, 일단 이 채널이 빠진 이상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여기 채널 하단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염두하고 좀 현금 포지션은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뚫린 자리는 이제 좀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되겠죠.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는 좀 이제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겠다라고 염두하고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당분간은 매매 전략을 이런 형태는, 아니면 여기서 매매하게 되면
뭐 이런 형태로 가져가셔야겠죠. 그리고 채널 중단에서 박스권의 중단에서는 항상 일부 물량의 익절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피보나치 레벨로 따지게 되면 아마 가장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피보나치 레벨을 다시 좀 정확히 그어 볼게요. 보시게 되면 0.618 레벨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에는 0.382 레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채널 중앙 저항을 결국 못 뚫고 테스트도 실패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채널을 긋게 되면 이제 이런 채널도 그어볼 수가 있겠네요. 채널 설정을 다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채널도 충분히 그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기존 채널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런 채널을 하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 놓으시고 이 하단이 강한 매수 자리가 될 거라는 거. 뚫고 올라가야지 여기 하단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금 차트가 좀 이런 모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1대1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단까지 떨어지면 1대1로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가 뚫릴 때 뭐 거래량에 있어서 큰 특이사항은 없어가지고 뭐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고 좀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다 끝나가는데 월봉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게 월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월봉 캔들의 모양인데 월봉 캔들의 모양이 지금 도지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도지형으로. 근데 이 도지형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피해야 됩니다. 이 도지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최대한 좀 끌어올려 가지고 요 윗꼬리를 어느 정도 메우는 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직전 저항 레벨 있잖아요. 지난 6월 7월에 만들었던 여기 위로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아래에서 종가 마감, 월봉 종가 마감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박스권 매집 구간으로의 후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토탈 차트의 주봉 종가 마감, 월봉 종가 마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도지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 주봉 종가 마감을 200주 EMA 위에서 이제 월봉상으로는 이 종가 위에서는 지금 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주봉 차트상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고 테더 차트도 마찬가지고 200주 EMA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좀 위로 올라서야 되고 종국에 가서는 이 평행 채널 하락 평행 채널 위로 또 올라서야 된다. 월봉상 20개월 EMA가 가장 추세 전환의 기준이라고 했죠. 장기 프레임으로는 이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되는 벌써 보면 20개월 EMA 아래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개월째 머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매집 구간 기간만 따지게 되면 2014년, 2015년까지 이어졌던 매집 구간하고 상당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4년, 15년 매집 구간을 거치면서 16년, 17년 동안 2년 동안 큰 조정 없이 크게 우상향을 했죠. 중간에 한번 터는 과정 없이 일봉상 200일 EMA는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에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몇 개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 상하이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은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 뭐 대표적으로 뭐 리도, 그 다음에 로켓풀,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원화 차트에 있는 이제 앵커 프로토콜 정도가 있는데 대장은 리도가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언스테이킹 되는 대부분의 이더리움은
거의 다 리도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저스티선 자체도 저스트선은 이더리움 잡겠다라고 트론을 만들었는데 트론 생태계는 신경 안 쓰고 지가 이더리움 몇만 개였나요? 몇십만 개였나요? 리도에 지금 스테이킹한 상황이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죠. 그래서 리도는 지금 뭐 차트도 괜찮고 3월 어떻게 좀 움직일지 만약에 작년 6월 7월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정말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매수하게 되면 포모에 매수하게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 레이어 2 프로젝트들, 특히 3월에 제가 알기로 이제 폴리곤 매틱이 되게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테스트넷인지 아니면 진짜 뭐 최종 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폴리곤 매틱이 지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앞두고 있으니까 폴리곤 매틱 가격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틱은 상당히 좀 차트가 이쁘게 그리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좀 신기할 정도로 피보나치 레벨과 박스권 매집 후 장대항공, 박스권 매집 후 장대항공 이런 형태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 차트. 상당히 도미넌스 차트가 피보나치 레벨도 그렇고 신기할 정도로 좀 정교하게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매집 후에 목표가는 항상 2.618까지 올라가고 매집 후에 2.618까지 그럼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 2.618 레벨은 여기 전체 상승분의 3.618이 되고요. 박스권 돌파 후에는 1.618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조정 후에 올라가는 모습까지. 그리고 그 지지의 기준은 주봉상 20주 EMA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3월에 올라가고 조정이 왔을 때 즉 20주 EMA를 터치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폴리곤은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평단이 되게 낮은 상황에서 아직도 홀딩 중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 장기 추세가 뚫리기 전까지는 폴리곤은 확실히 좀 장기로 끌고 갈 만하다. 그리고 폴리곤 차트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폴리곤 차트하고 아톰 차트는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도미넌스 차트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이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도미넌스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박스권을 지금 3년, 4년 가까이 도미넌스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요. 그 고점 뚫는 순간 정말 코스모스 아톰은 저는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 고점 레벨을 뚫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달러 차트 기준으로 혹은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모스 아톰과 폴리곤이 상당히 유사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평단이 289원 정도인데 아직도 홀딩 중이고요. 어디에서 지금 팔 계획이냐면 지금 이미 조금 팔았고 물량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18 레벨 정도까지 오게 되면 원화 기준 1300원에서 1400원 라인이 그 원화 차트 보시게 되면 스택스는 원화 그 거래량이 많거든요. 차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넥라인에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넥라인이 이제 여기 618 레벨이거든요. 618 레벨 바이낸스 차트 기준 그 다음에 원화 차트 기준은 1300원에서 1400원 거기에서는 좀 물량을 상당 부분 덜어낼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냥 다 털고 다른 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비트 이도로 가거나 아니면 흡성 대법 대비해서 물량을 조금 남겨두거나 그땐 조금 그 상황을 보고 대처할 생각이고요. 근데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1300원, 1400원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약 1.11달러 정도까지는 홀딩할 만하다. 원화 차트 기준으로 그러면 1300원, 1400원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좀 3월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알트들은 폴리곤이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프로토콜들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GK 로럽 관련 코인들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 옵티미즘 관련 코인들 중에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옵티미즘 코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도 옵티미즘 레이어 2 기반 뭐 덱스 중에 가장 많은 TVA를 자랑한다거나 최근 많은 거래량 또는 최근 많은 개인 방문자 수를 자랑하는 뭐 덱스프리나 아니면 다른 프로토콜들에 죄송합니다. 다른 프로토콜들에 조금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폴리곤도 폴리곤 체인 기반 덱스나 아니면 다른 그 뭐 다양한 프로토콜들 중에 괜찮은 코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퀵스왑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게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주말 동안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퀵스왑이 폴리곤 기반 덱스 중에서는 가장 거래량 그다음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저항이긴 한데 확실히 여기가 저항이긴 한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은 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미리 조금 매수를 한 상황인데 주말 동안 여기 뚫게 되면 뭐 최소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죠. 패턴이 뭐 아담과 이브처럼 생겼는데 쌍바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얘도 최소 목표 값을 여기까지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익비가 되게 좋다. 손절은 주봉상 여기 깨지면 손절하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끌고 갈 경우 저는 140% 정도의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퀵스왑이라는 코인을 좀 주말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크게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잡코는 $1000 정도만 딱 매수를 합니다. $1000 정도만. 딱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타겟 값을 정해주고 가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한 10% 정도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퀵스왑이라는 코인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업비트 알트들 중에서도 아직도 차트 좋은데 가격 분출 못한 알트들, 즉 초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했는데 추세 돌파 아직 못한 알트들은 한 100만원 정도 남겨두고 한 100% 정도 목표가 잡은 다음에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 그러려면 토탈 차트가 200주 EMA를 조금 지켜내야겠죠. 최소 일봉상 200일 EMA는 반드시 조금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 최소 일봉상 200일 EMA는 지켜내야 된다는 건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엔 좀 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까지는 알트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즉 3월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박스권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최소 4월부터 2달 이상까지는 좀 흡성대법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흡성대법 없이는 죄송한데 그 비트코인 차트의 미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거. 아무리 뭐 새로운 개념의 뭐 레이어 뭐 1, 2, 3 심지어는 다시 리부트 돼서 레이어 제로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래도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고래들은 별로 알트코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냥 소규모 VC들이 알트코인 그냥 하나 잘 언론 플레이하고 잘 띄워가지고 그냥 몇십만 프로 노리는 거지. 정말 이 시장에 정말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고래들은 그냥 비트이더죠. 비트이더. 네. 즉 비트코인 흡성대법 없이는 큰 사이클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이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네, 필수적인 요건. 그리고 그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번 상승장 혹은 반등장의 유통기한은 늘어난다라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이더의 비중은 반드시 좀 일정 부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드가 작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이 시드로 비트이더 사가지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느냐. 나는 죽어도 알트 매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이 정점에 달한 뒤 차트가 마무리가 될 때쯤이 되면
대부분의 알트들은 다 가루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트 이더 투자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이죠. 비트 이더는 어디에서 어느 가격대에 물리든 결국 구조돼 오거든요. 그냥 물타기 하게 되면. 하지만 알트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한번 물리게 되면 구조대가 오리라는 보장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상승장의 초입이니까, 정말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이거든요.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입니다. 이게 쉽게 따지고 보면 지금 어디 자리하고 똑같나요? 주봉상 이평선은 200주 EMA의 저항을 받고 있고, 이 추세 돌파의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어디하고 똑같죠? 여기하고 똑같죠. 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직도 저점이고 아직도 매집 구간이에요. 20개월 EMA를 뚫어내지 못한, 아직도 매집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네, 여기에 지금. 이게 설사 반등장으로 그친다라고 해도 이만큼이 남아있고, 추세가 나오게 되면 이런 추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털고 갈 수도 있고 그대로 쭉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비트 이더를 좀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간을 길게 가고 목표 수익률을 최소 1000% 이상으로 잡고 끌고 가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비트가 이제 23K인데 23,000달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 이더는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38만 달러까지 가기 전에는 저는 비트는 팔 생각이 없거든요. 미안한데, 죄송한데 38만 달러까지는 그럼 1000% 이상의 수익률이잖아요. 다른 알트들은 이렇게 뭐 2년 동안 장기 존버하기 조금 힘듭니다. 대부분의 알트들 워낙 가격 등락폭이 심하니까 이런 건 장기 홀딩 하기보다는 사고 팔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럼 비트코인 목표 수익률이 1000%라고 생각되면 이더리움은 최소 2000%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알트는 그렇게 못 가져갑니다. 죄송한데. 네.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는 건 좀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이제 그 마지막 구간에서는 한 두세 달 존버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긴 하죠. 그것도 근데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나왔을 때 얘기고요. 지금 아직도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 사기 아직도 늦지 않은 자리예요. 물론 이제 풀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다시 좀 미국 쪽에서 리세션에 대한 공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또 들려오고 있죠. 네,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은 나스닥, S&P를 철저하게 추종하던 가격 움직임을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조금 뭐 그냥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몸을 사리면서 좀 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대응하는 게 분명히 맞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철저하게 좀 중단기로 끊어가면서 수익을 착실하게 챙기시고, 조정이 왔을 때 과감하게 비트 이더 개수는 꾸준히 조금 늘리시고, 대신 그 비트 이더는 진짜 뭐 누구 말 맞다나 자식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장기 홀딩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 시장은 뭐 디파이, NFT, 뭐 웹3, 뭐 온갖 메타버스, 온갖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비트 이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인 시장입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죄송한데 언제든지 시드가 날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비트 이더는 이거 어지간해서는 쉽게 꺾이지 않고 어지간해서는 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또 올라옵니다. 네. 또 멀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막 불나방처럼 알트에 다 올인, 알트에 올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트 선물을 한다는 건 정말 조금 바보 같은 짓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 혹시나 고르실 때 하나 팁 드리자면 되도록이면 아직 선물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알트를 고르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알트.
바이낸스에 상장된 알트들 중에서 선물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알트가 있거든요. 좀 그런 알트들을 장기 투자하시면 그나마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선물 시장 펀딩피에 따라서 철저하게 가격 움직임이 위아래로 조금 큰 상황이라 지금 뭐 스택스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이 바이낸스 펀딩피가 마이너스 펀딩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가격을 아직 올리는데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거, 세력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알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이낸스 펀딩피 과열되면 중기, 단기든 무조건 조정이 오죠. 지금 근데 펀딩피가 마이너스 0.3입니다. 와, 이거 펀딩피 먹어야겠다. 펀딩피 먹으려고 하는 분들 많겠네요. 보니까 0.3이면 야, 이거 펀딩피 0.3이면 이거 엄청 달달한데. 최근에 앵커 같은 경우에도 이 펀딩피가 한번 이렇게 심할 정도로 마이너스가 뜨면서 앵커 펀딩피 작업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스택스 이 정도면 펀딩피 작업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롱 걸어놓고 펀딩피만 계속 받아 먹는 거죠. 롱 걸어놓고. 야, 이거 뭔가요, 펀딩피. 이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거 스택스. 제가 봤을 때 618 레벨까지는 올라갑니다. 펀딩피가 이러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롱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펀딩피 먹으려고 롱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뭡니까 이거. 야, 이거 바이낸스에 태도만 많으면 그냥 한 1000만 원만 매수해놔도 펀딩피 꽤 들어오겠는데요. 이거 1000만 원만 매수해놔도 1000만 원만 롱 쳐놔도 이거 펀딩피 꽤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배 롱만 쳐놔도.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펀딩피 먹으려는 매수세가 또 들어올 거니까. 아, 이거 확 줄어들었네요. 요새 이 펀딩피 변화에 따라서 알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우상향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주느냐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내시한봉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장기적으로 또 어떤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좀 긴 호흡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낚시를 다닐 생각이에요. 저는 한번 낚시를 가게 되면 그 근처 이렇게 순례하게 되면 뭐 2, 3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도는 경우도 있고, 뭐 아예 낚시터에 자리 잡게 되면 한 3일, 4일 막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시황 분석이 좀 불규칙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는 이제 무조건 집에 붙어 있는 편이거든요. 금, 토, 일은 낚시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즐길 수 있는 편안함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라 금, 토, 일은 거의 이제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편이라 좀 주말 이용해가지고 시황 영상을 올리는 쪽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20개월 EMA 돌파, 추세 돌파, 60주 EMA 평행 채널 돌파가 나오게 되면 한번 주말 이용해 가지고 라이브도 뭐 길게는 못 하더라도 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주말 동안 한번 해볼까도 계획 중이니까 뭐 다들 자기만의 좀 기준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전략을 세워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